시작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선은 소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소수란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이렇게 소수점 찍고 표현하는 이 소수가 아닙니다. 다른 소수라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소수의 정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뿐인 수, 이것을 우리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다. 다시 말해서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숫자들, 자,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 숫자들의 약수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요, 전부 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소수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중요한 사실은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을 제외한 자연수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 합성수를 이야기했을 때 1은 제외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소수는 약수가 항상 2개고요.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조했듯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는,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 같은 경우는요, 소수들 중에서 유일한 짝수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이고요, 가장 작은 소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소수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중학교 수학에서도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왜 소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거듭제곱이라는 말은요, 거듭해서 곱한다, 반복해서 곱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거듭제곱은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곱한 것,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를 2번 곱한다 라고 하면 우린 이걸 2를 2번 곱한다는 의미에서 작게 2라고 표현을 합니다. 2를 만약 3번 곱한다, 3번 곱한다, 2를 4번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몇 번 곱한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숫자를 우린 미치라고 쓰고요, 몇 번 곱한다, 그 횟수에 해당하는 걸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치라는 단어, 지수라는 단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거를 표현하라고 하면 2의 1제곱, 다시 말해서 2를 한 번 곱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2를 한 번 곱한다? 그냥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곱하더라도 항상 1이기 때문에 우리는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거듭제곱과 곱셈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2를 3번 곱한 것은 앞서 배웠듯이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를 3번 더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우길 곱하기 3이라고 쓴다는 점, 이 부분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알기 위해선 소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인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인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를 B 곱하기 C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의 약수 B, C를 우리는 A의 인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보였는데 우리 문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네, 중학교 수학에서부터는요, 초등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용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 뭐 엄청나게 어렵다, 어색하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여기면 되겠고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는 B 곱하기 C라고 할 때 A의 약수 B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B와 C가 A의 약수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배운 내용입니다. 6은 2 곱하기 3이죠.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2와 3은 6의 약수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약수 BC를요, A의 약수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A의 인수라고 한다라고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생각해 보건대 인수란 약수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개념상으로 인수라는 단어와 약수라는 단어는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인수와 약수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용 영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는 약수고요. 소인수는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 다시 말해서 소수인 약수,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군 1 곱하기 6이라고도 쓸 수 있고 아까의 설명에서처럼 2 곱하기 3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의 약수를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약수들 중에서 소인수는 2와 3, 소수니까요. 그렇게 꼽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무엇이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러한 결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 1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약수고요, 약수입니다. 동시에 소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소인수들이고요.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거듭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반복되는 곱셈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결국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수학에서 전부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떤 특정 숫자를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만 나눗셈을 쭉 해서 가장 끝에 있는 숫자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숫자들을 곱셈하는 형태로 써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죠. 어떤 특정 숫자들의 곱으로 가지치기를 하되 끝에가 소수로 끝날 때까지 모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제일 끝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오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이해하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인수 분해가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소인수 분해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그리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A가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랑 B는 서로 다른 소수, M과 N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옆에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1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9니까 맞는 이야기죠. 자, 이 거듭제곱을 좀 풀어서 쓰자면요, 1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와 3은 당연히 약수지만 2랑 3을 곱한 이것, 18의 약수가 맞죠. 그리고 반대로 3 곱하기 3, 18의 약수 맞고요. 이것들을 모두 곱한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 18이라는 숫자도 18 자신 숫자의 약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소인수들을 가지고 적절히 조합을 해서 곱셈을 한 그 결과도 우리는 18의 약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표를 완성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표의 가운데 결과물, 이 가운데 결과물을 우리는 18의 약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는 1과 1을 곱한 것, 여기는 3과 1을 곱한 것, 여기는 3과 2를 곱한 것, 이렇게 소인수들의 조합을 약수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약수의 개수까지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표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이 칸의 개수가 총 6개니까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6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만 궁금할 때, 약수가 무엇인지보다 약수의 개수만 알고 싶을 때는 표를 그리지 않고 이 표가 나오는 원리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표의 원리를 조금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할 때요, 소인수들을 가지고 적절히 조합해서 나오는 것이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엔 지금 1이 없습니다. 이 소인수 분해된 결과는 1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표에는 잘 보면 1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 건지를 알아야 해요. 자, 1이 추가되어 있는 이유는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와 3, 3과 3, 그것들의 조합이 약수인 것도 맞지만 2, 3, 이것들 자체도 약수고, 소인수 분해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숫자, 이 1이라는 숫자도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표에 1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칸수, 실질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이 칸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로 셋, 세로로 둘 해서 2 곱하기 3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매번 표를 그려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지만 조금은 번거로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는 상태로 조금은 편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지수가 2일 때는 지수가 2인데 1이 추가되고요. 지수가 1일 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1이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로의 칸수, 이 세로의 칸수는 각각의 지수에 1이 추가되는 형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의 제곱에 이 지수 1과 2 각각의 지수에 1을 추가시켜서 곱셈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4라는 숫자를 이야기해 볼게요. 24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아까 설명한 방법대로 하면요, 여기는 지수가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을 할 거고요. 여기는 지수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할 겁니다. 이 두 숫자를 곱해주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2, 약수의 개수는 8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24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 8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